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1950년대 나는 20살의 청년이었다 버핏. 이 문서 발췌본인데요. 네, 마치 워렌 버핏 본인이 90 넘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생한 통찰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 버핏을 성공으로 이끈 그 핵심 원칙들, 그걸 찾아내 보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 당신의 삶, 또 여러 결정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걸 함께 깊이 탐색해 보는 겁니다. 단순 요약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요. 네, 이야기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그 젊은 시절 컬럼비아 대학에서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들었다는 두 가지 규칙. 네, 그 유명한 두 가지 규칙. 그의 인생을 완전히 꿰뚫는 원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규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돈 아껴라 뭐 이런 뜻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단순한 손실 회피를 넘어서 이건 뭐랄까 투자 철학의 거의 뿌리 같은 겁니다. 뿌리요? 네, 그레이엄을 만나면서 버핏이 깨달은 게 이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렵게 얻은 자본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지키는 것.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시장 출렁일 때마다 불안해하시잖아요. 어제는 분명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그 감정적 동요. 네, 저도 그럴 때 많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버핏이 이 자료에서 좀 세게 말하죠. 시장은 감정적인 자들을 먹어치운다. 맞아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막 따라 사고 또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투자자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게 관점의 전환. 이게 참 흥미로워요. 주식을 그냥 가격표, 오르내리는 숫자로만 보지 말라는 거? 네, 기업의 소유권 일부로 봐야 한다.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시각 전환입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다,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좀 덜 중요해지죠. 아하. 그보다는 그 기업의 진짜 가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이런 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군요.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단타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 뭐 이런 날카로운 지적인 셈입니다. 이런 철학이 그냥 머릿속에서 딱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경험 속에서 정말 단단해진 것 같아요. 1950년대 후반 처음 투자회사 시작할 때 자기 돈이 $100밖에 없었다면서요. 네, 고작 $100. 주변에서 얼마나 회의적이었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뭘 안다는 것? 그건 바로 이겁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라는 그 소음 너머에 있는 본질 가치를 내가 파악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요. 확신. 네, 내가 이 기업 가치를 아는데 지금 시장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낮다면 그럼 외부의 소음이나 뭐 비웃음 같은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하는 아는 것의 힘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87년 블랙 먼데이. 하루 만에 시장이 20% 넘게 폭락했을 때요. 네, 모두가 공황 상태였죠. 그런데 버핏은 오히려 웃고 있었다는 일화. 이거 정말 유명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말이 딱 그때 상황 같네요. 정확합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막 좋은 기업 주식까지 헐값에 내던질 때 버핏은 이걸 일생일대의 쇼핑 기회로 본 거예요. 쇼핑 기회요? 와, 네.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칠 때 그는 오히려 장바구니를 들고 나선 셈이죠. 코카콜라, 워싱턴 포스트 같은 회사들을 이때 막 집중적으로 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군요. 위기는 기업의 진짜 경쟁력, 진짜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썰물과 같다는 그의 비유처럼요. 그는 위기 속에서 진짜 보석을 알아본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전 세계가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 네, 정말 끔찍했죠. 그때 그는 뉴욕타임스에 글까지 썼어요. 미국 주식을 사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맞아요. 대단한 용기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골드만삭스, GE 같은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역발상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현금을 최고다 이러면서 움츠러들 때 그는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위대한 기업들의 회복력 여기에 베팅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웠죠. 골드만삭스 투자로 30억 달러, GE 투자로 12억 달러 이상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남들과 반대로 하는 역발상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공포 속에서도 기업의 진짜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치에 기반해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능력. 네. 그리고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용기. 이게 핵심입니다. 안전마진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버핏의 핵심 원칙들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아까 말한 절대 잃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이요. 이게 그냥 원금 지켜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현명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강조예요.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손실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는 의미죠.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네.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만약에 50% 손실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원금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2배를 벌어야 하네요. 그렇죠. 만약 90% 손실이면 1000% 그러니까 10배 수익을 내야 겨우 본전이에요. 와, 정말 어렵네요, 복구하는 게. 그래서 버핏은 안전마진 개념을 핵심으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달러 가치가 있는 기업을 50센트에 사는 거죠. 반값에 사는 거네요. 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서 혹시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손실 볼 확률 자체를 확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지 않는 투자의 적극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전마진을 확보하려면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이게 두 번째 원칙, 가치에 투자하라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 말은 그럼 가격이랑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시장은 종종 감정에 휩쓸려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훌륭한 기업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냥 그런 기업이 엄청 비싸게 평가되기도 하고요. 가치 투자자는 바로 이 가격과 가치의 차이, 이 괴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코카콜라 투자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죠. 1988년에 그가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았죠. 왜? 강력한 브랜드, 전 세계 시장 지배력, 꾸준한 현금 흐름 이런 변치 않는 가치에 집중했으니까요. 결과는 어마어마했고요. 네, 수십 년간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렸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 가격에 적당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바로 가치 중심 철학을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면 당연히 단기 변동에는 흔들리지 않고 길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이게 세 번째 원칙,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옮겨주는 장치다. 이 말,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시간의 힘, 즉 복리의 마법을 믿는 태도죠. 위대한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복리 효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핏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이런 말까지 하죠. 영원이요. 네,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나 잦은 매매보다는 훌륭한 기업을 딱 찾아서 오랫동안 함께 가는 그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비유도 재밌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9명의 임신한 여성으로 한 달 만에 아기를 만들 수는 없다. 시간의 중요성 명확하네요. 네, 그런데 아무 기업이나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여기서 네 번째 원칙,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라.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 모두가 기술주 할 때 버핏은 투자 안 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당시 기술 기업들 그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장기적인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안 했다. 네, 안 한 거죠.
결과적으로 닷컴 버블 터지면서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고요. 이건 아까 말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는 원칙과 정확히 같아요. 아, 연결되네요. 네, 내가 잘 알고 경장 환경 이해하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서클 오브 컴피턴스, 그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 이게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원칙들, 이걸 다 지키려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감정 통제가 필수적이겠네요. 5번째 원칙, 감정을 통제하라. 네, 중요하죠.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돈도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시장은 정말 탐욕과 공포가 넘실대는 곳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버핏은 투자에 있어서 높은 IQ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적 안정성, 즉 성격, 템퍼러먼트라고 강조해요. 성격이요? 네. 시장의 소음, 군중 심리, 단기적인 손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내적인 힘,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는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이 말은 지능보다 합리성, 평정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렇게 확고한 원칙을 가진 버핏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진화하고 때로는 자기 과거 기준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2016년 애플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기술주 투자를 꺼리던 그가 거액을 투자했으니까요. 네, 다들 놀랐죠. 근데 사실 이게 원칙을 깼다라기보다는 원칙의 유연한 적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연한 적용이요? 네, 버핏은 애플을 그냥 기술 기업으로만 본 게 아니라 아이폰 중심의 그 강력한 생태계, 그리고 소비자들의 엄청난 브랜드 충성도, 이걸 보고 일종의 소비재 기업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아, 코카콜라처럼요? 그렇죠. 코카콜라처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가졌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건 자신의 핵심 원칙, 그러니까 이해 가능하고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한다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본질을 파악하려는 그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 비중도 엄청나고 수익도 상당하죠. 물론 실패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버켜시어 해서웨이라는 방직 회사 자체를 인수한 건 좀 감정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IBM 투자는 기술 변화 속도를 제대로 못 읽었다고 고백하죠. 중요한 건 그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는 태도. 더 나아가서 버핏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요? 네,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 시장에서는 탐욕과 공포 때문에 버블과 붕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렇죠. 현명한 투자자는 이 패턴을 알아차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고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버핏의 철학과 경험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지혜들을 바탕으로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고민 중인 당신에게 버핏이 전하는 조언들, 이걸 좀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의외로 투자 그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에게 투자하라. 네, 어떤 금융 투자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독서하고 버핏 자신도 하루에 5에서 6시간씩 읽는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렇게 쌓인 지식과 기술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안 받는 최고의 자산이라는 거죠. 정말 든든한 자산이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식에도 복리가 적용된대요. 배울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두 번째 조언은 젊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 네, 돈이 없다, 아는 게 없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거죠. 일단 시작하라. 시간의 힘, 즉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 나무 심는 비유도 있었죠. 네,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는 그늘에 앉아 있다. 이 비유처럼 오늘 시작하는 작은 투자가 훗날 당신에게 경제적 여유라는 큰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20대에 시작하는 거랑 40대에 시작하는 거랑은 정말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네요. 그렇죠. 완벽한 타이밍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 크고 유혹 많은 시대에 더 와닿는 말이에요.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네,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죠. 맞아요. 뭐 암호화폐다, 무슨 테마주다. 네, 그런 빠른 부자가 되는 길처럼 보이는 것들, 그 대부분은 투기나 도박에 가깝다고 버핏은 경고합니다. 부를 쌓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마라톤.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죠. 그 말도 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평생 일해야 한다. 아,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쌓아가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점 중 하나가 결국 투자는 숫자를 넘어서 사람을 보는 거다. 이 점이 흥미로웠어요.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의 중요성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처럼 경영진의 정직성, 능력, 또 주주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영진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야 한다. 네,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 보여도요. 정직하고 유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 이게 훌륭한 기업 투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워렌 버핏의 목소리를 빌려서 그의 투자 철학, 또 인생 교훈까지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들어보니 그의 성공 비결은 뭐 복잡한 예측 모델이나 시장 타이밍 맞추기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결국 아주 합리적인 원칙, 그리고 감정 통제, 인내심, 또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는 버핏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변명 속에서 그냥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후자의 길 끝에는 분명 더 많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현명한 사람이 처음에 하는 일을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에 한다는 격언도 있죠. 첫걸음 떼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최강권 이끄는 것,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 심지어 작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까지 전부 다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감정적 패턴과 버핏의 원칙들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배우기 위해 오늘 당장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버핏의 그 두 가지 규칙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죠. 첫 번째 규칙, 절대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시장은 감정에 휘둘리는 이들에게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보답한다는 믿음, 그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